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문득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찾는 팟캐스트 Come on, come on, come on! 이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어캣입니다. 네, 저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롬입니다. 저도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먼즈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번 프롤로그화에서 커먼즈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주제로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프롤로그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커먼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커먼즈는 공동자원, 공유지,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제가 이해를 돕는다고 커먼센스, 커먼피플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식이나 일반 사람들. 네. 근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서 게리 타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논문으로 낸 적이 있는데요. 68년에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그때 제목이 The Treasures of the Commons예요. 이때 커먼즈가 나오거든요. 그때 커먼즈가 공동 목장으로 나와요. 주인이 없는 공동 목장에서 목동들이 이제 소를 각각 물고 있으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이끌고 나와서 자기 소를 먹이는 게 개인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목장이 황폐화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굉장히 짧게 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용이 되면서 역시 공유지는 황폐화될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가든 시장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로 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오스트롬이 책을 냈어요. 이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여자 경제학자인데요. 이때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원서 제목이 Governing the Commons예요. 그때도 커먼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커먼즈를 커먼 피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국가나 시장의 개입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가. 이제 여기 요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지지하든 반박하든 커먼즈 논의가 계속 되었다. 그래서 커먼즈가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공유지, 공유, 공동자원 이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있어왔고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나 국가가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저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커먼즈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관리해 나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시장이 해결해 준다거나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거나 하는 논리에서 좀 넘어서서 그런 논리를 넘어서서 좀 더 대안적인 방향 없을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먼즈 팟캐스트에서는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고 또는 이미 고민해본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되게 길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길다는 건가요? 잘했다는 건가요? 네, 잘했다는 거죠. 네, 커먼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길게 저번 프롤로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초대하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짧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분들은 경의선 공유지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죠. 그 공간 1기 활동가들이면서도 또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기즈입니다. 네, 경의선 공유지 활동 같이 했던 작당무이자로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는 자기소개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예전에는 뭐 일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가 제일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독립하면서 한 번도 이제 체감해보지 못했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요즘 허우적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지향하는 가치들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그리고 또 일의 영역에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실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요즘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자기소개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고고고이고요. 에고코코였어요? 뭐죠? 아니었어. 아, 애고지여고요. 애고고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숨겼어.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고양이 2마리 애지중지랑 같이 살림을 꾸리면서 살고 있는 네, 애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커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딴따라단 딴딴딴딴따라단. 네, 2년 전에 같이 활동하면서 되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이제 1화에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앞전에 본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작당모의자는 이제 2012년에 에고랑 오기가 만나면 삶이 변한다 또는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을 했었고요. 작당모의자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운영하는 단체나 그룹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 더 저는 와닿고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어떤 얘기할 때 작당모의자의 관점으로 막 저희끼리 작당모의자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작당모의자가 왜 뭘 하는지 여전히 잘 모른다는 함정이 좀 있고요. 어쨌든 요즘은 아름아름 디자인 작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작당 모의자의 관점으로 본 미어캣은? 이런 것도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당모의자 같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미어캣은 작당 모의자 같다. 이런 건가요? 네,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아까 만나면 삶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변화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개인이 어쨌든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멋있는데요? 실천적인 상태? 되게 멋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편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해보겠다를 이제 진로의 출발점으로 삼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커먼지랑 딱 맞는 일화 게스트를 모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쉽고 단순한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작당모의자를 설명하자면 이럴 것 같은데 에고는 어떤가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크게 뭐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오기랑 함께 만남중개사무소 작당모의자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대안적인 삶과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경의선 공유지에서 늘시내라는 이제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공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열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아까 말했던 대로 홍보물 디자인 작업을 의뢰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작당 모의자가 아니라 의자, 의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한가요? 작당모의자가 사실 저희를 설명하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당을 모의를 하는데 어떤 작당을 모의를 하는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작당을 모의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시내는 뭔가요? 늘시내는 이제 저희가 경의선 공유지가 이전에 이제 늘장으로 운영이 될 때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뭐 카페 겸 영화 도서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영화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이라는 곳과 같이 이제 공동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늘 시내에서 시내는 이제 시네마 할 때 시내를 붙여서 예, 영화 상영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공간이었어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그때 2년 전에 워크숍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활동만 하신다고 좀 약간 아쉬운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뚜둥.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안적 생계입니다. 대안적 생계? 두둥. 네, 생계인데요. 생계가 그 한자로 쓰면 살생자에다가 개자, 계산할 때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방도를 찾아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으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몇 칼로리 정도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리가 네. 하루에 한 2,000칼로리? 1,500에서 2,000칼로리 먹으면은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잠도 몇 시간 이상은 또 자야 되고 하루에 한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집에만 누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뭐 옷은 사실 안 입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면은 옷이든 뭐 이불이든 덮어야겠죠.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생계라는 게 네, 돈이 있으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생계에 의식주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옷에 대해서 네, 옷은 어떻게 입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구한 옷 같나요? 저도 사서 입는데 아니 우리가 사서 왜 입어야 되죠? 주워서 입을 수도 그쵸. 있고 기워 입을 수도 근데 있고 얻어 입을 수도 있고. 찔려가지고 어떻게 입는지보다 그냥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저희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구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대답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이제 주로 빈티지나 뭐 구제 의류를 이제 주로 사 입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약간 홍대병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디자인,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때문에 이제 주로 입기 시작했는데 그 빈티지 의류 안에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네. 저는 빈티지 샵에 세일할 때 문자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 세일을 한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이제 옷을 주문을 하고 네.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한 1,000원대로도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정말 네, 대안적이다. 포털에서 빈티지 할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도 처음 알았어. 네, 빈티지 가끔 할인? 이제 그 계절이 끝나갈 때쯤에 한 90% 95% 세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빈티지 할인. 네, 빈티지 할인. 네. 나 할인인 줄 알았어. 나도 할인이라고 적었잖아 지금. 완전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빈티지 샵이 이름이 할인인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할인이 이렇게 적어. 여러분 빈티지 할인 샵이 아니고 네. 빈티지 할인. 네. 네, 그 초록색 창에 있죠. 빈티지 할인이라고 이렇게 네. 검색을 하셔야 저처럼 할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안다고.
그리고 옷에 대해서 그런 원칙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SPA 브랜드 옷은 입지 말아야지. 그런 거. SPA?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 아, 왜죠? 왜요? 전 당연히 공감하실 줄 알고 따로 설명을 준비해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패스트. 유행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생산량을 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 옷은 입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설파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괜히 안 입는다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전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스파 브랜드요. 아니 근데 스파 브랜드는 근데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 약간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은 그 생산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 빠른 이제 패스트 패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원들이 좀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알면서도 이제 너무 이게 세일할 때 너무 싸고 일단 진짜 예쁘고 괜찮은 어떤 디자인의 옷들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이제 싼 거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집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네 커먼즈를 시작했으니까 네, 스파 브랜드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네, 최대한 네, 줄여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 빈티지 이런 샵이 스파 브랜드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 않아요? 비싼 경우들도 사실 막 고급 편집샵 같은 데서 사면 아마 그럴 텐데 그냥 인터넷에도 어쨌든 대량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떼온다고 해야 되나? 그죠. 대량으로 떼와서 그거를 디자인 구분 없이 그냥 다 띄워두고 팔기 때문에 저는 좀 싼 것 같아요. 그런 샵들이. 맞아요. 저 동묘를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녔었는데 예전에 동묘를 갔는데 겨울쯤에 이제 막 엄청 거기 가면은 엄청 쌓아놓고 팔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지다가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뒤지다가 오리털 파카를 발견했는데 딱 입어봤는데 딱 제 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더니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에 오리털 파카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지퍼는 고장났고 이제 그 똑딱이라고 하죠. 지퍼는 고장났고 이 똑딱이만 이제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똑딱이만 해도 되게 보온이 그거 되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그거 여름에 겨울에 봤던 것 같은데. 네 겨울에 그거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게요? 맞아요. 이거 사실 2,000원이에요. 이러면서 엄청 노란색 자랑. 오리털이. 노란색. 롱패딩 아니에요? 아니요 롱패딩 까만색 그쵸? 롱패딩이에요. 그때 맞아요. 롱패딩 유행할 기억나요. 때쯤에. 맞아. 네. 그래서 약간 빈티지나 그렇게 이렇게 동묘나 뭐 약간 구제 이런 것들이 사실 옷이 되게 괜찮은데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빈티지 옷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미어캣 그러니까 전에 저도 이제 경희성공유지에서 활동할 때 공덕 지하에 그 빈티지 맞아. 빈프라임. 네, 있었어요. 빈프라임 아시죠, 여러분? 네. 빈티지 샵이 있었어요. 빈티지의 네. 성지. 근데 거기서 가끔 만났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옷 고르고 있는데 저기 미어캣이 또 오더라고요. 경쟁자 아니에요, 경쟁자. 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네, 빈티지 매니아들이 거기서 이제 지하철에서 만나곤 했죠. 그죠. 저도 만난 적은 없는데 경의선 갈 때마다 이제 맞아요. 지하철 내리면 한 번씩 보고 가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맞아. 되게 득템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싸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싸면 이제 사실 되게 아끼는 것 같지만 그만큼 또 많이 사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 옷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줄여야 되겠다고 이제 요즘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롬새롬님은 옷을 어떻게 얻어 입으시는지. 저는 계속 저는 되게 대안적이지 않아요. 전 그냥 사 입어요. 저희도 사이버예요. 그쵸. 저희도 돈 주고 사 입는다고요. 남이 입던 옷일 뿐이지 저희도 사 입는다고요. 저는 안 입었던 옷을 새 옷을 사 입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안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좀 든 생각은 이게 옷값이 싼 게 대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그냥 그때 딱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사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뭐 대안적인 옷 입기가 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떻게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옷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저희가 막 지어 입고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비하는 문제인 건데 어떤 소비가 대안이 될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빈티지 옷을 입는다고 한 게 사실 선호의 문제지 이게 저희도 대안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옷을 구매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쉬운 건 제일 적게 가능한 적게 사고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오래 쓰고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밥은 어떻게들 먹고 다니시나요? 저는 이제 독립을 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독립하면서 이제 처음에 다짐했던 게 혼자 살지만 좀 건강하게 소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제 한살림에 가입을 했어요. 조합원으로. 근데 이제 한살림 매장이 저희 집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매장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 볼 때 근처에 이제 매장이 없으면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뭐 시장에서 장을 봐서 먹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해 먹는다는 게 되게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닥 부지런한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배달 음식도 정말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래서 배달 음식 한참 먹다가 몸도 안 좋아지고 돈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서 좀 다시 해 먹어 보다가 또 귀찮아지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거를 계속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기님은 저도 비슷한데요. 한동안 잘 먹어야겠다 싶어서 쌀밥도 집에서 지어 먹고 잠바구니 챙겨서 비닐 안 쓰고 이제 시장 가서 반찬거리 사와서 해 먹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루틴이 되기 전에 귀찮음이 먼저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물도 사실 끓여 먹고 싶어요. 생수 사다 먹는 거 말고. 근데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독립하면서 밥을 해 먹기가 진짜 너무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독립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진짜 밥을 챙겨 먹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맞아요. 혼자 살면서 밥 3끼 다 챙겨 먹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애와 그 부지런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챙겨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하게 나 열심히 챙겨 먹어야지 이러고 막 챙겨 먹다가 갑자기 너무 귀찮다. 어차피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내가 몸을 움직여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또 배달 시켜 먹고 도시락 사 먹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새롬주님은 저 사 먹습니다. 100%.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고는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챙겨 먹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사 먹어요. 다들 비슷할 네네네. 것 같아요. 에휴 어떻게 저는 최근에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챙겨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인이 부지런한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이 시대에 돈이 아닌가. 네. 그 뭐지?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곳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은 이제 일주일치 반찬이 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대안적인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궁금증이 좀 들면서도 약간 현대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이어서 얘기해보면 지금 생각난 게 어느 생협에서 그런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마트를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편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유통 과정에서 이제 환경오염이나 포장 같은 경우에 망설여져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게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협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겠구나. 젊은 조합원들 가입이 많이 필요한데 또 이제 그거를 바로 운영에 반영하기에는 또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랑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식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더 이 문제가 얽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의점은 더 많이 늘고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1인 포장도 맞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작은 포장들 많아지고. 네. 그래서 쓰레기도 진짜 그러니까 혼자 살아보면서 느끼게 된 게 쓰레기도 진짜 혼자 사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네.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냥 맞아. 뭐 하나 포장된 거 하나 까면은 그게 그냥 바로 쓰레기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한 명 1인 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도시락 사 먹거나 밖에서 뭐 음료수 사 먹고 뭐 그냥 뭔가를 이제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참 1인 가구의 식생활이 가장 요새는 힘든 것 같아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 의식주 중에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우리가 자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인데, 네. 집에 대해서는 다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한 3, 4년 정도는 할머니 댁이 이제 서울이어서 얹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독립한 지는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서울 이제 끝자락에 바로 부천이랑 거의 맞닿을 곳에 있는 이제 신월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이제 9월에 계약이 끝나요.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화 와서 월세를 1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집을 알아봤는데 그 다방이나 직방 네. 보면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제가 원하는 조건 안에서 필터링을 해보는데 이제 제 가능한 환경이나 조건 안에서 집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가 돼서 보증금을 조금 높이고 월세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월세를 10만 원.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 10만 원 되게 큰 거잖아요. 아, 정말. 저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집에 대한 쾌적함, 지역으로 가고 싶다. 집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유에서 좀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지역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값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의식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이제 대략적으로 한 달에 생계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뭐 혹은 나는 이 분야에 좀 지출이 컸다 이렇게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각자? 네, 저는 아무래도 월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월세가 지금 이제 40이에요. 거기다가 공과금, 뭐 전기세, 가스 요금, 뭐 상하수도 요금,
뭐 관리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겨울에 이제 추울 때는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뭐 많으면 10만 원대가 이제 가스 요금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과금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식비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뭐 교통비 7만 원, 통신비 5만 원, 그리고 저희 고양이 사료와 모랫값 6만 원, 한 뭐 달에요? 네. 건강보험료 4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정도인데 고정비가 한 그럼 90에서 100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고정비라고 하는 거 정말 꼭 나가야 하는 거는 월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오늘 그 카드 내역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가져온 건 없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지난달에 6월달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을 썼어요. 보통 저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들 만나고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고 무언가 내가 필요한 걸 하나 사고 사치 부리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그냥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100만 원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걸 얘기하나 되는지 쓰는 것을 어떻게 줄인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인데 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의 최소 한 100만 원씩은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최소고 네. 내가 뭐 좀 더 문화 생활을 네. 즐기고 뭐 혹은 여행을 간다던가 저축을 한다던가 맞아요. 이러려면 이제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그 각자 여기선 아끼고 싶지 않다. 이것만은 아끼고 싶지 않다. 양보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실제 삶에서요? 네. 지금 다 아끼고 있는데? 저는 네. 그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 근데 그 고양이 이제 사료랑 모래가 매달 드는데 또 2마리라서 이제 조금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돈이 이제 많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이제 옆에서 남자친구는 코스트코 가면은 사료를 엄청 그 포대로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싸요. 그래서 그거 사자고 하는데 저는 고양이한테는 차마 그거를 싼 사료를 못 먹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각자 있는지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저는 사실 아까 쓰다가 저 너무 웃겨가지고 뭐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냐라고 했는데 전 담배값이 은근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흡연자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뭐 기호식품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희가 고양이 사료에 좋은 사료를 사듯이 나는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저 다른 거 뭐 있나 고민 좀 해볼게요. 고양이 얘기하고 아까 책 얘기하셨는데 담배 얘기해서. 저도 책 주기적으로 사고 참, 저 최근에 식물을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브를 집에다 놓고 좀 키우고 있는데 한번 로즈마리랑 애플민트를 사서 키우는데 얘네들한테 좋은 물을 먹이고 싶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네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창가에 두고 햇볕도 잘 받게 하고 물도 잘 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창가에 두기가 참 애매해서 방에 뒀는데 이제 얘네가 햇볕을 충분히 못 받고 통풍이 안 돼서 그런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잘 사는 애들이. 그래서 최근에 새로 이제 작은 화분 2개를 샀는데 얘네를 큰 화분에 옮겨주면서 이제 또 이제 분갈이 배양토가 필요해서 그 흙을 사야 되는데 제가 그 흙을 유기농으로 좀 비싼 흙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막 되게 좋은 걸 투자 안 해도 되게 어느 한 구석은 뭔가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생협 가입해서 생협 식품 먹고 싶고 생활용품 생협으로 다 채우고 싶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니까 흙을 또 제가 유기농 흙을 열심히 찾아가서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유기농 먹는데 식물은 유기농. 저희 고향에도 유기농 이런 거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아, 슬프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다 슬프게 끝나. 그러게. 아, 그런가요? 세훈님은 뭐 없으신가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하지 말라고 이제 무언의 걸 주셨는데. 옷? 책? 저 책. 아까 네. 책보다 옷이 당연히 훨씬 돈이 많이 들죠. 책은 되게 꾸준히 제가 책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책을 막 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북을 많이 사긴 하는데 그래도 책값이 좀 많이 들죠. 책이 비싸요. 맞아요, 책. 비싸서 그 많이 들고 근데 책보다 옷값이 훨씬 비싸가지고 옷값이 훨씬 많이 들고요. 저는 포기하기가 힘든 거는 커피. 커피 진짜 기호식품. 좋아해요. 네, 맞아. 그래서 커피 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커피를 생두를 사가지고 로스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프라이팬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핸드로스터기가 예전에 그 경희선공예제에서 한번 프라이팬으로 했던 적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후라이팬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대안적 커피? 대안적 로스팅. 많이 대안적 합니다. 로스팅?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우리 대안을 찾은 건가요? 대한 얘기 시작했었어요, 저희? 그냥 이전까지 이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약간 대안적인 것과 맞물려 있는 우리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대안적 생계에 대해서 아니 지금 15분 남았는데 어떻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대안적 생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각자 나의 삶에서 이거는 대안적인 것 같다, 대안적인 생계인 것 같다, 혹은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대안적 생계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대안적인 생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소득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얼마만 벌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기본소득이 충족이 된다면 되게 다른 삶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삶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봤었는데 대안적 생계 이전에 이제 대안이 뭘까 뭔가 생각해보면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또 모든 뭐 활동이랑 일들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좁혀서 대안을 선택지라는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걸 선택하는 것 또한 누군가에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거는 개인의 영역이라서 어떤 선택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랑 뭐 함께 작게나마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대안을 만든다는 건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아까 목욕장 얘기했었는데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 요게 원래 풀네임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목욕장이라고 하고 기존의 영화 시장을 보면 어쨌든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대형 배급사가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들의 공동체 상영을 중심으로 대안적 배급망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뭐 상영의 모더레이터나 아니면 영화교육 강사 활동을 하면서 생계의 일정 부분을 이곳 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목욕장이 말하는 영화 시장에서의 대안 외에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언젠가
다수의 조합원이 일부가 아니라 모극장의 일만으로 먹고 살기 가능해진다거나 아니면 모극장의 배극망을 통해서 적어도 몇 년은 이제 걱정 없이 새 작업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독립영화 감독이 등장하거나 뭐 지역에서 상영 활동가로 먹고 살 수 있는 누군가 또 등장한다면 그때는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싶어서 사실 저거 정말 대안일 수 있겠다라고 정말 저거다 사실 이렇게는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의 단초들은 발견하는 계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 있는 모델인 거잖아요. 대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에고도 써둔 것 같던데 크리스티아니아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곳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아. 서둘러 천천히라는 영화에 이제 현영애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에 이제 등장하는 덴마크에 있는 공동체 마을인데, 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되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논란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기본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신념이자 뭐 가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되게 이제 덴마크 안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은 놀고 먹는다라는 것과 그 사람은 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뭐 노는 것도 나의 자유다, 나의 권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저런 논의까지 가능한 것 자체가 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커먼즈 나와서 첫 게스트가 되셨는데요. 혹시 각각 소감을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팟캐스트에 나오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이게 정말 완성이 돼서 흘러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꼭 흘러나옵니다. 제가 꼭. 오늘 되게 좋았던 거는 막상 이렇게 어쨌든 형식을 갖추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옷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사실 그런 얘기 막 진지하게 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혼자 고민은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해볼래 하는 제안이 왔을 때 사실 덥석 하겠다고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화고 이렇게 첫 번째라는 것도 되게 약간 부담이 됐었고 또 주제가 또 대안적 생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하소연이나 한탄만 하고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들으셨을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새롬님도 새롭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네 그랬습니다. 아니 미어캣님이 1화에 게스트 선정하는데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왜 1화에 저희를 이제 누구를 말해도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니야 1화니까 아니야 1화니까 누구를 대도 계속 거절하다가 그 다음번엔 이제 게스트 선정에 임박했는데 이제 몇 명이 빨리 연락을 해보자 할 때 아니야 영옥 씨랑 오기님이 있어. 영옥 씨랑 오기님 같은 영옥 씨가 아니죠. 오기님과 이고님. 오기님과 애고님이 있다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엄청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분들을 섭외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실망하시는 거 아니요. 절대. 아니, 왜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두 분을 일화로 선정하게
게스트로 선정하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실 대안적 생계라는 게 저희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대안적인 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대안적 생계가 뭐냐라고 그런 정답은 없지만 두 분의 어떤 의식주 생활에서 뭔가 대안적인 것들을 힌트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저는 이제 갑자기 좋았어요. 미어캣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 두 분이 대안적인 삶을 좀 더 고민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미어캣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청년 맞으시죠? 그렇죠. 청년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원룸이나 투룸이든 약간 1인 가구용 집에 다들 살고 그러다 직업에 있어서도 좀 수입이 뭐 들쭉날쭉하거나 사람들이 꼭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에 조금 못 미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어떤 대안적인 삶을 막 고려할 만한 상황에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그럼요. 네, 이번 저희 첫 번째 1화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2화도 이제 기다려주시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더 즐겁고 대안적인 주제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컴온 컴온 컴온.